다만 오늘 날씨 끝내주기 덥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지금 어디 약속 있어가지고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와, 못 나오겠네, 더워가지고. 너무 덥다. 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저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나이대가 한 40대에서 60대 분들인가. 제 나이가 한 딱 반 평균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30대 한 10%도 꽤 많은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 되시는 저희 큰 형님들이 또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15%, 남성분들이 85%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분석 같은 거 해놓은 거 보면 재밌죠. 제가 옛날에 학교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만 가면은 거의 뭐 갈 때마다 불렀던 곡이 이 노래였어요.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덕진의 노래죠 이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수도 기억나고.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노래인데, 특히 여자랑 노래방 가면은 목소리 쫙 깔고 이쁜 여자들을 좀 꼬시려고 기름을 또 좀 넣고. 요새는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기름도 자주 넣을 일도 없네요. 요새는 기름값이 얼마나 하나. 1500페소치 오늘 넣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기름 넣으면 이렇게 유리창 닦아주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필리핀 도로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앞 창문에 금방 먼지가 금방 끼거든요. 들어오지가. 닦아주면 참 좋아요. 그나저나 이 차 세차를 좀 해야 될 텐데 세차 안 한 지가 1년 된 거네. 언제 세차한지 기억도 안 납니다. 60페소네요 디젤은 52페소고요 참 옛날 기름 막 올랐을 때 비하면 많이 내렸어요. 그래도 또 비가 오네. 차로 가려고 했더만 비가 오네 또. 여기가 파야타스라는 이 지역이 필리핀에서 유명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차들이 역수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1990년도 후반대인가 그때쯤에 마닐라에 무허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주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대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에 찾은 음식이, 이 쓰레기차는 많다 그랬잖아요. 그 쓰레기차가 졸리비나 맥도날드 뭐 이런데 큰 프랜차이즈 치킨 식당 같은 데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가져오면은 치킨 쓰레기들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고 살았다네요. 그거를 필리핀에서는 팍팍이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죠. 비참하죠. 그죠? 가난하다는 게, 쓰레기를 먹고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며칠 전에 제가 TV조선이라는 데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제 의견을 묻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나름 필리핀에서 좀 살았고 가사도우미도 많이 고용을 해봤고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많고, 안 좋았던 일들, 좋았던 일들 그런 거 들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잠깐 생각하다가 안 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사고 또 방송국이라는 데인데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말하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나, 할 수준이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또 혹시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 보면 참 유튜브라는 게 이제 참 많이 이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런 게 많이 올랐어요. 좀 영향력도 커진 것 같고요. 방송국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 때문에 다 연락하는 거 보면은 놀랐어요. 가사도우미 제도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와서 채용을 한다는 건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시행을 연습 삼아 해본다는 거죠. 올 연말부터.
원래는 제조업 같은 그런 단순 노동 부분에서 외국 사람한테 비자를 줬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가사도우미도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한국은 참 이제 생활하기도 빡빡해지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맞벌이가 아니면 이제 생활이 힘들다 가네요. 근데 부부가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애가 있으면은 부부가 같이 일하기가 힘든 거죠. 일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럼 애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를 맡기는 기간도 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고 TV에서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온라인으로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연락도 안 오고요. 구하는 사람만 많고 가사 도우미를 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맞벌이 하는 부부가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 하네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홍콩처럼 가사 도우미를 외국에서 데리고 오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첫 번째 국가로 이 필리핀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사 도우미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필리핀 사람한테는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주고 대략 한 200만원 정도 금액인데요. 괜찮죠?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한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도가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면은 한국에 가사 도우미로 가려고 난리가 날 것 같네요. 보니까 지원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요즘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가사 도우미에 대한 의견들을 쭉 돌아보면요, 반대하는 분도 많고 또 찬성하는 분도 또 많고요. 또 그러네요. 뭐 어떤 정책이든지 그렇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렇겠죠. 반대하는 분들 말도 읽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찬성하는 분들 말 읽어보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저는 뭐 특별히 여기에 깊게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하는 분들 글을 읽어보면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대충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보면은 가사 도우미를 그렇게 많이 데려오면 불법 체류자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외국 젊은 여자가 집에 같이 살게 되면 성폭행이나 그런 성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날 거고 절도 같은 문제, 학대, 지금 홍콩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가끔씩 시끌시끌하죠. 또 반대하는 분들이 급여 문제, 급여 200만원은 너무 비싸다. 급여가 200만원이면 맞벌이하는 서민들 부부가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냐. 이 부자들 위한 정책이지 이게 무슨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냐. 중산층 정도만 돼도 쓰기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20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사 도우미 쓴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 이제 그런 의문도 또 제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유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제도다. 한번 봐라, 잘 된다. 가끔씩 문제 안 터지는 제도가 어딨냐.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애기 돌보기 힘들어서 애 못 낳는 맞벌이 부부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하고 또 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일하기 힘든다는 엄마들이 많은데 뭐 특별히 뾰족한 묘수도 없지 않냐. 다른 대책도 없잖아. 다른 대책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 한번 해보자.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요약하면 뭐 대충 이렇더라고요.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없어요. 나라에서 정책이라는 거 하나 만드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요, 그런 뉴스가 참 많아요. 한국 젊은 부부들, 한국의 젊은이들 힘들다는 뉴스가 참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특히 이제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부부 중에 이제 한 명만 일해가지고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다 그러죠. 맞는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집도 나중에 사고 애 학교도 보내고, 학비도 얼마나 비싸요, 그죠? 애 학비도 벌고 할 텐데, 제가 생각에 중요한 거는 뭐 이 정책 말고도 가정부 정책은 둘째 치더라도 살기 힘들다는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